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물리화학 1 제4장 제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물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얼 가스만 다루진 않거든요. 아이디얼 가스로 이런 여러 가지 관계식을 잘 정리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기체, 아이디얼 가스가 아니고 실제 기체, 그리고 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의하는, 그것을 정의하는 그런 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액티비티입니다. 활동도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해하면 아마 제2강이 잘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일단 DG가 어떻게 됐었냐면 DG가 이게 좀 얇아졌는데 DG가 어떻게 됐었죠? 그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이렇게 이제 케미컬 포텐셜 템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S는 라운드 G, 라운드 T, P 컨스탄트 물론 이제 NI 이렇게 되죠. 자, 바로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S는 0보다 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S가 되죠. 마이너스 S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템퍼러처가 상승하면 G는 떨어지겠죠.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템퍼러처 이펙트, 온도에 있어서 온도가 변할 때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이퀘이션 하나 얻어냅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름 붙은 것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유도되는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G는 H-TS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 그대로고요. S가 여기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 대신에 S 대신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걸 T분의 G를 미분으로 해봐요. 그러면 G는 그냥 놔두고 T분의 1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G는 그냥 T는 그 T분의 1은 놔두고 G만 미분한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요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요게 뭡니까? 요게 S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놔두고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G 앞에 텀 놔뒀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는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STS가 되죠. T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저 밑에 T밖에 없으니까 TS가 돼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 G하고는 H-TS였어요. 그러니까 H는 G 플러스 TS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 게 H네요, 결론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T제곱분의 H가 됩니다. 자, 그런 관계가 됐어요. 이것을 좀 지울 건, 다 지웠는데. 자, 그래서 여기가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H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럼 H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T제곱하고 하면 이게 H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깁스-헬름홀츠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걸 통해서 어디로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와 서머다이내믹스가 바로 연결되는 접촉점이 됩니다. 물론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를 통계역학을 다른 방향에서 개념적으로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이해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걸 주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소위 말해서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적용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델타를 붙이게 되면 어디다 델타 붙일까요? 여기다 델타 붙이죠. 이건 델타식으로 썼을 때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아까는 템퍼러처 이펙트 했고 프레셔 이펙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DG는 어떻게 됐었어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했으니까
dg dp는 뭐가 있어요? v가 되겠죠. 근데 v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v가 증가하면 g도 증가한다. 근데 어떻게 증가하느냐? 그걸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그걸 보고자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보면은 일단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이런 걸 우리가 보면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dg는 vdp 이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적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있고 그래서 p1에서 p2까지 그리고 g1에서 g2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딱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V는 P분의 RT, 물론 바를 붙이면 RT고 바가 떨어지면 N이 붙겠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리퀴드나 솔리드다 그러면은 이 V가 P에 대해서 그렇게 컴프레시블 하지 않거든요. 리퀴드 잘 압축이 안 돼요. 그거는 솔리드도 압축이 아주 적고. 그러니까 델타 V가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만약에 P를 이쪽에고 V를 넣으면 거의 일정하단 말이죠.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컨스탄트 취급을 할 수 있으니까 적분 변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게 리퀴드나 솔리드의 경우는 G2-G1은 V 곱하기 P2-P1 바로 그 식을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제 가스인데도 아이디얼 가스면 그 V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P분의 nRT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떤 그 표준 상태에서 G까지, 표준 압력에서 P까지 그러면 nRT분의 이게 지금 V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인테그랄 P 노트에서 P까지 P분의 nRT dP니까 P분의 dP는 dln P하고 같은 거고 nRT 앞으로 나가고 해서 바로 이런 관계식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거 적분하면 G-G노트인데 G노트 이쪽으로서 보내고 플러스 nRT ln P노트분의 P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 이거 할 때에는 nRT ln P1분의 P2 자, 이 관계식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로그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프레셔가 될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일단 압력이 증가하면 이건 로그 관계로 증가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프레셔 이펙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이게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해볼 텐데 몰라 thermodynamic properties of an ideal gas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thermodynamic properties of an ideal gas니까 뭐 G도 구하고 S도 구하고 V도 구하고 다 구하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G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G노트는 우리가 표준 상태의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구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RT, ln, P노트분의 P, 그러니까 표준 상태 1일 때 얘기죠. 예, 그래서 P노트이 1일 때 아이디얼 가스의 일기압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이거를 미분해요. 뭘로? T로. 그러면 마이너스 S 나오죠. 미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S 나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T를 미분했으니까 그 T 없어지고 마이너스 R만 남죠. 그리고 이게 사실 몰라 하니까 N은 1인 거예요. 자, N은 1입니다. 그래서 R, ln, P노트분의 P 이렇게 해서 S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S는 G를 미분한 겁니다. 그다음에 V바는 아이디얼 가스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이 되죠. P분의 RT.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구했으면 이게 PT 이렇게 결정하면 나머지 다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리고 아이디얼 가스면은 이게 U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뭘로 계산할 수 있냐면 G 플러스 TS가 U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RT까지 되니까 자, 이게 H 노트고 그렇죠? 네, H 노트고 마이너스 RT 됩니다. 그다음에 H는 G 플러스 TS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르잔드르 트랜스포머에서 구해낸 결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이 관계식에서 바로 그냥 이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대로 적용이 돼서 그냥 바로 위에 거를 밑으로 내려 쓰면은 똑같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보기를 이제 몇 가지 하고서 이제 강의를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얼 가스가 있는데 27도에 있어요. 이게 아이소서멀리 리버시블리 10기압에서 1기압으로,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팽창했다는 거예요. 자, 팽창했습니다. 그때의 Q와 퍼몰, 몰라, 그리고 워크 퍼몰, 그 다음에 다 몰라 퀀티티, 자, 말을 다 붙여놨어요. 이런 구하라 이겁니다. 자, 워크는 뭘로 구하죠? 워크는 마이너스 P, D, V, 그죠? D 워크는. 자, 여기서 그냥 구한 겁니다. 그래서 P가 지금 아이디얼 가스니까 V분의 N은 이디어스 퍼몰이니까 V분의 RT하고 DV가 D워크인데 인테그럴 하려니까 RT가 앞으로 나가고 그렇죠? RT가 앞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었고 마이너스 있고 RT가 나쁘고 V1부터 V2까지 하면 ln V1분의 V2 이렇게 워크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지면 아이디얼 가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얼 가스에다가 그 온도가 일정하니까 PV 컨스탄트니까 P2 V2는 P1 V1하고 같으니까 바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다 R 값 주고 온도 주고 27도니까 300.15예요. 그다음에 ln P2가 1이고 P1이 10에서 1로 갔으니까요. 10입니다. 그래서 이 값 계산하면 5746줄/몰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그냥 워크가 된다고 그랬죠. 헬무스 프리 에너지가 워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건 같은 거고. 그다음에 아이디얼 가스는 익스팬드를 하거나 아이소서멀한 과정에서 템퍼러처 콘스탄트에서 DU는 0입니다. 그렇죠? DH도 사실은 0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U가 Q 플러스 W인데 그러면 Q는 U 마이너스 W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746이었으니까 이게 플러스 5746 줄/몰이 되고, 그다음에 델타 H도 마찬가지로 이 부피 그리고 그러니까 PV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델타 U 0이니까 이것도 0이 되고, 자, 그렇게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G는 우리가 관계식 보게 되면은 DG가 어떻게 됐었어요? SDT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템퍼러처가 컨스탄트니까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했는데 DP로 적분했는데 10에서 1까지 됐으니까 RT P분의 DP 적분한 거니까 ln P1분의 P2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ln P1분의 P2니까 아까 계산한 거하고 사실 똑같은데 이번엔 마이너스 5746이 그냥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됐었어요. 자,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10분의 1 바뀌었어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델타 S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리버시블하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Q를 구했으면 Q가 아까 5746 플러스로 구했으니까 T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T로 나눠주니까 19.14 줄/몰 K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검산해 본 것이 델타 S는 T분의 델타 G H 마이너스 델타 G. 그러니까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거든요. 자, 그 관계식에서 이거 계산한 거 이건 0이었고 이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5746이니까 플러스 5 뭐 사실 같은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19.14 이렇게 계산하나 뭐 이렇게 계산하나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잘 맞는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다음 예제가 하나 있는데 43.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뭐 말하자면 해오라고 하는 게
교과서를 미리 읽고 노트를 잘 정리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예제를 다 풀어갖고 그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실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 example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델타 G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쭉 계산해 나간다는 프랙티스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연습 문제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27 똑같아요. 아이디얼 가스가 있었는데 이번엔 이리버시블하게 아마 아이소서멀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소서멀하게 27도 콘스탄트 템퍼처예요. 그런데 expand evacuated vessel이에요. 그래서 1기압에서 10기압에서 1바까지 똑같은 저기 상태예요, 아까하고. 근데 과정이 irreversible하게 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압력이 없었어. 저기 evacuated vessel에서 했으니까. 그럼 자발적으로 쭉 팽창을 하거든요. 이럴 때 Q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워크를 계산하라. 일단 여기서 워크는 evacuated vessel에 했으니까 external pressure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압력은 1기압이 됐지만 그냥 이거는 워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이디얼 가스라 그러니까 U도 없죠. 그리고 Q도 사실 없죠. 사실 줄의 실험에서 아이디얼 가스는 expand 했을 때 0이었어요. 네,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자들끼리 기체 입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부피가 변한다고 해도 포텐셜이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고. 자, 그러면 A를 구해야 되는데 A는 어떻게 됐었나요? A는 DA가 어떻게 됐었죠? 마이너스 T는 콘스탄트니까 SDT 했을 때 됐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PDV 그렇게 됐었잖아요. 워크 텀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하니까 이 아이디얼 가스니까 마이너스 P 다음에 P 대신에 DA는 마이너스 PDV인데 P 대신에 마이너스 V분의 RT 일몰이라고 한 게 퍼몰이니까 됐습니다. DV 그러면 마이너스 RT 놓고 DLNV 적분한 게 있으니까 V1분 V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R 집어넣고 T 집어넣고 부피를 모르는데 사실 이거 아이소서멀하니까 P1분의 P2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0입니다. 일바 그러니까 거꾸로 해줘죠. 이게 마이너스 놔두려면 그 10바에서 1바까지 했으니까 1분의 10으로 넣는 이게 같은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양을 따라 이거는 델타 G 구하는 거는 DG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VDP니까 이것은 P분의 RT를 DP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RT를 어쨌나? 근데 여기 RT 빠졌어요. 네, RT 여기 들어갔어야 되고 RT LN 10바에서 1바까지 P1분의 P2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5,740 똑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S는 이제 계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그 식. 여기서는 Q가 0이니까 왜 안 돼요? Q가? 이거는 리버시블 Q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버시블 Q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게 되면 T분의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G 해서 계산해주면 바로 이렇게 엔트로피 값이 나와요. 엔트로피 값이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 상태, 최종 상태 같아요. 그러므로 상태 함수 값은 다 같이 계산이 됩니다. 뭐가 달라요? Q하고 W는 다릅니다. 나머지는 상태 함수 값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요. 프레셔 이펙트, 깁스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기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메탄올 베이퍼가 10바에서 298점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 아이디얼 가스라고 취급을 하고 이때의 깁스 프리 에너지를 계산하라 이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액체 메탄올의 10바에서 같은 온도에 깁스 프리 에너지 계산. 이게 F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을 계산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 상태에서 이것이 있었는데
C가 있었고 H2가 있었고 O2가 있었는데 이거 만들어질 때 계산하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표에서 이런 것들을 줬어요. 표에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298.15K는 온도는 같지만 다 모르겠어요. 1바에서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1바에서 표준 상태에서 gives free energy formation of methanol gaseous gas phase에서 마이너스 161.96 kJ/mol 그리고 liquid phase에서 마이너스 166 kJ/mo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준 거는 이제 밀도를 줬네요. 저기 메탄올 액체에 대해서 자 그거에 대해서 밀도가 주어져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A 어디 갔어요? calculate 때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은 1바짜리는 알아요. 여기 줬으니까. 그래서 1바서부터 10바까지 계산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 DG는 아까 봤듯이 V, D, P에서 계산하죠. 이렇게. 그래서 1에서 10까지 아니 이쪽에서 1에서 10까지 이거는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10바 스탠다드 스테이트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니까 RT VDP니까 ln P노트에서 P까지 이게 1바고 이게 10바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게 1바고 이게 10바고 자,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델타 GF 노트가 마이너스 161.96 kJ/mol 그 다음에 R이 8.314 곱하기 여기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줄이 되죠. 여기 빠졌어요. 실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8.314 줄이니까 줄퍼몰 K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줄로 주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시험 보실 적에. 그 다음에 K값 좋습니다. 그리고 ln 1분의 10입니다. 이게 1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56.25 kJ/mol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압력이 증가하면 그 델타 G가 그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DG는 V 이런 관계니까.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합니다. 자, 그렇게 왜 마이너스 지금 저기 160에서 156으로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게 내가 과연 지금 방향이 맞나 이런 걸 가끔 순간순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액체 상태에 대해서 할 때 일단 부피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DG는 항상 지금 우리가 V, D, P로 얘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액체는 이제 컴프레서블 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일정하다고 놓고 봅니다. 그래서 P만 델타 P를 할 거거든요. 델타 P는 지금 1바에서 10바까지 그러니까 결국 얼마겠어요? 10-1 바가 9바가 되겠죠. 예. 델타 P는 9인데 요거 V바만 구하면 우리가 몰당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바를 구하려니까 로우는 V분의 질량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우를 줬으니까 질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메탄올의 분자량 32.04 이렇게 됐어요. 32.04g/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밀도가 0.7914g 세제곱센티미터로 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은 그램은 없어져서 좋은데 여기서 지금 바를 쓰려니까 이게 미터 SK 유니트잖아요. SK 단위잖아요. 그래서 미터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1미터는 100cm. 그런데 큐브를 해줘야 이게 없어지죠. 마이너스 3이. 예, 그래서 이렇게 미터 3승이 이제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미터 3승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이래서 그램 없어지고 미터 3승 퍼 몰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부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구해준 게 40.49 곱하기 10-6승 미터 3승 퍼 몰이 되겠습니다. 몰라 볼륨이. 자, 그래서 gives free energy formation은 스탠다드 스테이트 것이 아까 여기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V바는 여기서 구했고 곱하기 이제 이거 압력 변화는 9바라고 했어요. 아니 9바 그렇죠.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이제 파스칼로 줘야지 아까 우리가 미터 3승
그리고 줄 이렇게 파스칼 이게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계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이거 뒤가 킬로줄로 나올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66.23 킬로줄 퍼 몰. 자, 그래서 보면 이 여기는 9바 차이에 이렇게 한 어떻게 한 3.5 정도, 3.5 더 되죠. 162 정도 되니까 이거 한 5.5 정도, 6.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는 거의 차이가 없죠. 0.04 정도밖에. 자, 그래서 액체는 확실히 그 컨스탄트 한 거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컨스탄트 한 거고 그다음에 기체는 상당히 이렇게 증가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로 가기 위해서 루이스가 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푸게스티예요. 푸게스티, 푸가스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푸게스티가 뭐냐면은 보통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일기압의 아이디얼 가스를 얘기해요. 근데 리얼 가스를 다룰 때는 리얼 가스. 그러니까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그냥 P 노트가 밑으로 했는데 P 노트 이상기체 P 노트가 그냥 1바예요. 1기압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1바가 그냥 이상기체는 게 표준 상태예요. 그리고 그 보통 기체에 대해서는 리얼 가스에 대해서는 1바의 이상기체가 표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상기체라고 생각했을 때 1바일 때 그것의 이제 성질이 표준 상태에서 갖는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푸가스티라고 하는 걸 정의해요. 왜 그러냐면 리얼 가스에 대해서는 사실 1바일 때 이상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1바일 때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가 얼마나 압력을 갖냐. 그러니까 어떤 기체가 있는데 그 리얼 가스인데 그게 1바에서 갖는 실제적인 압력이 있잖아요. 이상기체라면 그게 딱 1바죠. 그러니까 1분의 그 기체의 실제 나타내는 압력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다 압력 단위만 띄면 바로 그것이 이 푸가스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로그 값으로 들어가니까 위아래가 그 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G는 G0 플러스 RTL은 P0분의 P. 이건 이제 우리가 그 기본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루이스가 얘기한 건 그 실제 기체, 이건 아이디얼 가스는 이렇게 당연히 되는데 그냥 압력을 하면 되는데 그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아이디얼 가스라고 쳤을 때 이거 압력을 표준 상태로 하고 실제 나타나는 압력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푸가스티라고 한다. 이게 온도와 압력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죠. 그런데 만약에 P가 0으로 가면 이건 1이 나와요. 왜냐하면 압력이 0으로 가면 모든 기체가 다 아이디얼 가스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 F가 P하고 같아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게 개념이 금방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컨스탄트 템퍼러처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그 컨스탄트 템퍼러처에서 그 리얼 가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고 아이디얼 가스는 그냥 아이디 붙이면 아이디얼 가스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DG 마이너스 G 아이디얼 그다음에 V 바 마이너스 V 아이디얼 DP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다 DP는 똑같이 붙였으니까 양변 적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P 스타가 뭐냐면 그 아주 낮은 압력이에요. 아이디얼 가스처럼 리얼 가스가 거동할 수 있는 낮은 0은 아니죠. 0은 아니지만 자, 그렇게 낮은 압력서부터 어떤 압력까지 적분을 해요. 그럼 이쪽도 똑같이 적분합니다. 그럼 이거 적분했을 때 P일 때하고 P 노드일 때가 되죠. 근데 이건 0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낮은 압력이니까 이게 서로 같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것도 이것만 그냥 적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P 노트가 0으로 가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로 가죠. 그래서 뒤 텀은 없어지고 그래서 앞에 텀하고 P 노트가 0으로 갔으니까 0부터 이렇게 적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이 얘기를 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그 P가 0으로 갔을 적에 그
P가 0으로 가면 아이디얼처럼 그 스탠다드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ln, RTLN 이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ln P분의 F는 RT분의 1 하고 뒤에 거 적분이 되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하나 정의하냐면 요 안에 텀을 갖다가 Fugasity Coefficient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Fugasity Coefficient는 P분의 F로 정의됐고, 이 F가 Fugacity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F는 Fugasity Coefficient 곱하기 P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압력에서 그 Fugacity라고 하는 건 실제 기체의 실제 압력, 기체의 실제 압력이 얼마나 어떤 스케일링을 하느냐. 이게 완전히 아이디얼 가스라면 Fugasity Coefficient가 얼마일까요? 이게 1이에요. 근데 아이디얼하지 않으면 뭐 0.98이 될 수도 있고 뭐 0.7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될까요? 보통 아이디얼 가스면 그냥 P예요. 그런데 아주 서로 인력이 강한 거, 그 압력이 적어지겠죠. 상호작용이 강한 거. 그러면 0.7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0.7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자, 그렇게 Fugasity Coefficient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얼마나 아이디얼리티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Fugasity Coefficient를 이렇게 정의하면 그거는 바로 여기서 RT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P까지 그리고 아이디얼 가스하고 실제 기체의 볼륨의 차이를 압력에 따라 적분한 값의 익스포넨트 지수로서 우리가 구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보통 리얼 가스의 표준 상태는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 그걸 P 노트예요. 그리고 이상기체는 P를 쓰는데 이 P 대신에 F를 써서 나타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F는 뭐냐면 실제 기체가 나타내는 그 압력,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어떤 압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이상기체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그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Fugac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체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죠. 우리가 뭐 존재감 내지는 포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이제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어떤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가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상기체로 환산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Fugacity라고 얘기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체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Fugacity 하는데 이 보다 포괄적인 텀이 우리가 액티비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ugacity 문제를 한두 개 먼저 하기 전에 Fugacity Coefficient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 기체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Compressibility Factor가 뭐예요? 얼마나 이상기체처럼 가까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1입니다. 왜냐면 PV equal nRT니까 몰라 볼륨에서 PV하고 RT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이에요.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1에서 좀 벗어나죠. 뭐 플러스를 벗어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도 있고. 이건 Fugasity Coefficient는 아까 우리가 정의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익스포넨트의 RT분의 이렇게 정의했죠. 그런데 우리가 V바는 어떻게 됐어요? P분의 ZRT 이렇게 정의가 됐고 이상기체는 P분의 RT죠. V바가. 이건 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RT가 앞에 있었네요. 그래서 RT 없어지고 그러니까 P분의 Z-1 dP. 자,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Fugasity Coefficient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Z를 우리가 이 G를 비리얼 이퀘이션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자, 1장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리얼, 세컨드 비리얼, third 비리얼 코에피션트에서 P의 정승, P의 1승, P의 2승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G-1 하면 이것만 없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P를 또 나누니까 얘 없어지고 얘는 P만 남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P에 대한 폴리노미얼 됐고 그냥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2분의 1 P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LNP가 이게 이 안에 것만 안에가 ln P분의 F잖아요.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ln phi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비리얼 코에피션트는 어떤 기체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이거 다 측정해서 결정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디오 리케이션은 그런데 반대발수는 어떻게 되냐 했죠. 반대발 쓸 때 우리가 요거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요거 P 프라임이 어떻게 됐었어요? RT분의 1 그리고 B 마이너스 RT분의 A 이렇게 뭐 여기 바로 이 식이 그거예요. 여기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줬으니까 역시 Z-1 이럴 때 이 1은 없어지고 이거를 적분하면 되는데 앞에 RT가 있었을 테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거 적분 이거 그냥 적분이 되죠. 이거 적분이 되죠. 예, P 여기서 이미 RT가 없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 적분이 됐는데 DP 적분하려니까 여기다 P만 곱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F는 P 곱하기 EXP에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발수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푸가시티를 금방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아마 예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반대발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나이트로젠에 대해서 이게 A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위 잘 사용해서 이건 리터일 때 이런 거 잘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나이트로젠에 푸가시티 50바에서 해라 이거예요. 이상기체라면 그냥 50바가 자기 압력입니다. 근데 나이트로젠에 대해서는 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푸가시티가 실제 나이트로젠이 나타내는 질소가 나타내는 압력인데 그것이 이렇게 얘기가 되죠. 조금 아까 봤던 식이에요. 그래서 P가 50바고 익스포넨셜 냈고 B가 0.03913 이것이 단위가 리터 퍼 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0.0148에다 해서 RT를 집어넣으니까 R이 들어갔고 T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바 단위로 들어갔고 그리고 298K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괜찮을 겁니다 이게. 예, 그랬고 이게 리터바 0.083145가 이게 단위가 R 단위가 리터 바 퍼 몰 K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위에 단위가 바 리터 제곱이 위에 있었으니까 밑에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거 하나 없어지고 K 밑에 걸로 없어지고 바는 또 위에 하나 있으니까 밑에서 없어지고 몰 마이너스 2승이 위에 있으니까 몰 마이너스 1승 리터 퍼 몰로 나와 이것도. 자, 이게 리터 퍼 몰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됐고 다음에 여기 P 50 집어넣고 RT 또 집어넣고 그래서 계산하면 48.2바. 그래서 원래 이상기체는 50바예요. 근데 리얼 게스이기 때문에 실제 압력이 좀 낮죠. 그러니까 나이트로젠의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압력이 약간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리얼 기체는 이제 그렇게 다루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액티비티 일단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뭐냐면은 그 케미컬 포텐셜 사실은 GI 바거든요. 어떤 그 물질이 있을 때 이제 믹스처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깁스 프리 에너지인데 그 I 컴포넌트의 깁스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은 mu i의 dni로 이렇게 정의했었잖아요. 그래서 dg를 dg 바를 뭐 그러면 바도 없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mu i는 mu i not 플러스 RTLNA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그 믹스처에 있는 어떤 한 종류마다 i에 대해서 i 번째 스피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어떤 i 번째 스피시스가 갖는 케미컬 포텐셜 그러니까 이게 표준적인 예를 들어서 기체라면 이상기체라면 그냥 1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압력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레퍼런스 스테이트가 액티비티가 1이면은 그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럼 ln 1이면 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아이디얼 가스의 경우는 그냥 자기 압력, PI 노트는 그 표준 압력인데 보통 1바를 얘기합니다. 자, 그분의 자기 압력. 그러니까 실제 자기 압력을 그냥 단위만 띈 거예요. 그걸 액티비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리얼 가스는 아까 봤다시피 P 대신에 FI, fugacity를 쓰고 그래서 fugacity에 대해서는 일바에 대해서 fugacity한 게 액티비티가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기체만 봤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면 아이디얼 가스라면 그냥 그거의 압력이 그 아이디얼 가스의 압력이다. 근데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그 압력을 갖고서 아이디얼 가스의 압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나타내는 아이디얼 가스처럼 거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로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의 그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게 fugacity였고 fugacity를 이제 해서 압력 단위를 띈 게 이제 보통 액티비티라고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급에서는 뭐 일반학 같은 데서는 액티비티를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만큼의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나타내는 효과적인 힘, 효과적인 농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몰랄리티를 보통 우리가 이상용액 다루거든요. 1몰랄 용액이 이상용액의 1몰랄을 우리가 용액에 있어서 있던 표준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 용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붙여가지고 액티비티를 정의하게 됩니다. 만약 이상 용액이 되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몰랄리티가 바로 액티비티가 됩니다. 그리고 퓨어 솔리드, 퓨어 리퀴드에 대해서는 액티비티 1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평형 상태 계산할 적에 퓨어 솔리드 리퀴드에서는 그냥 농도를 1로 잡았죠. 사실 액티비티를 1로 잡았던 겁니다. 우리가 화학 평형 다음 주인가 될 텐데 그때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가 스탠다드 템퍼러처 스탠다드 프레셔일 경우에 그렇고 프레셔가 완전히 높아지면 이것도 다시 계산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퓨어 솔리드 앤 리퀴드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압력 온도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V바에 놓고 압력 변화를 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퓨어 솔리드나 리퀴드에 대해서 압력이 그렇게 많이 표준 압력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때는 이거 차이가 뭐였어요? 이거였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걸로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압력 액티비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RT분의 이거에 이제 ln이 붙어 있었으니까 익스포넨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액티비티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 어떤 상태가 있는데 어떤 그 스피시스가 그 계에서 나타내는 그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척도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를 풀고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워터가 있는데 물이에요. 1바, 10바, 100바에서 290바 이렇게 액티비티 계산하라. 그 다음에 몰라 볼륨이 대충 그때가 콘스탄트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액티비티 아까 바로 봤던 식 RT분의 V바 P-P0 엑스포넨셜 붙여준 거죠. 그래서 1바일 땐 P0는 1이에요. 그래서 0이니까 뭐 액티비티 1이죠. 이게 엑스포넨트 값이 0이니까. 예, 그래서 1이에요. 그 다음에 10바가 되면 요거 10-1이니까 9가 들어가겠죠. 9 들어가고 V바는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은 0.018 뭐 밀리리터인데 이제 그 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근데 이걸 이제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이제 이렇게 0.018 킬로그램 퍼 몰 이렇게 됩니다. 왜 킬로그램으로 했을까? 0.18 리터 퍼 몰이 되겠죠. 예, 리터 퍼 몰, 리터 퍼 몰이 되겠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리터바 몰K, 퍼몰K. 그래서 리터 없어질 거고, 바가 얘가 없어질 거고, K 없어질 거고, 퍼몰 없어지니까 안에 단위가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계산하면 엑스포넨셜 계산하면 1.007 되겠고 100바 되면 여기다 10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1.075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압력이 증가하면 액티비티도 이렇게 이래서 살짝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럴까요? 액티비티가 케미컬 포텐셜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척도가 액티비티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